안녕하세요. 아이사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JBM에서 나온 JBM 208 밀펠 920 장비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구매를 했고 하나씩 뽑아보면서 COP 914하고 뭐 어떤 부분이 차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박싱 상태고요. 우선 제가 이제 물건을 확인해야 돼서 우회를 한번 개봉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싱이 이렇게 해서 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가지고 먹기가 좀 수월했어요. 이렇게 박싱 상태가 되어 있고 개봉을 하면 짠 이렇게 열리겠죠. 따로 박스 같은 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장 박스 뭐 마블되는 거나 플라스틱 이런 거는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스펀지로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씩 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우측에는 이렇게 뽁뽁이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SP8 조종기가 들어있네요. 이 조종기는 우선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쪽하고 위쪽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이쪽에는 요분의 호수 라인 호수가 있고 설명서하고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배터리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오일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버켓인데 제가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좀 더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되어 있죠. 빼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위에 스피어폼을 제거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장비가 빠져집니다. 그리고 현재 유압류가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실 때는 주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하고 몸체를 잡으셔가지고 빼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런 백밀러 같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빼볼게요. 한 손으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대충 걸쳐놓고 양손으로 이렇게 뻑뻑하게 꼽혀있기 때문에 천천히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뺐고 됐죠. 자, 개봉을 한 상태고요. 지금 이제 박싱해서 다 빼서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비슷한 장비인 CUP914를 개봉기를 찍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되게 많이 뭐가 없죠. 좀 간략하게 되어 있고 공구나 이런 것들 뭐 있지 않아요. 보통 이제 CUP914를 구매했을 때는 오링 같은 거라든지 요금의 볼트, 공구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이 제품은 저렴하게 원가를 맞추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장비, 송신기, 배터리, 그리고 유압, 호수, 요번에 호수 라인, 그리고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압류가 있겠죠. 우선 제가 이제 추가로 버켓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버켓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버켓 안에 여분의 오링하고 개보 여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네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기본 순정 구매하신 분들도 이거는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빼볼게요. 빼서 보겠다. 자, 제가 개봉을 했을 때 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뭐가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빠른 박스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이제 오링 같은 것들 요번에 오링 그리고 이런 볼트 육각 볼트죠. 육각 볼트 이런 것들이 요번으로 들어있네요. 개부부 혹시나 끊어진 걸 대비해서 두 개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공구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공구를 구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장비를 다루시는 분들이면 이 공구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터리가 XP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UP94 같은 경우에는 XP30과 60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챔버가 들어있었는데, 이제 이 제품에는 이제 그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참조하셔가지고 혹시 구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압 호스 라인이 2mm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봉이 베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호스 라인은 구비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당장에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버켓을 제가 이제 뽑아 말았는데, 버켓을 한번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켓을 꺼내 보니까 버켓이 생각보다 작아요. 그래서 순정 버켓보다 넓이면 넓은데, 지금 비교해 보면 제가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넓이면 넓은데 안쪽으로 뭐 많이 좁아서 흙을 많이 풀거나 하는 이제 그런 용도보다는 이렇게 명을 다듬는 정도의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 뭐 이렇게 뭔가 다듬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쁘긴 한데 생각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이 재질 자체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마감을 볼 수가 있고, 자석이 붙이지 않는 거 봐서 그냥 일반 철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버켓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신기죠. 송신기. 아직 제가 배터리는 넣지 않았어요. 보통 이런 배터리는 AA 건전지가 4개 들어가고,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켜면서 한번 먹어보긴 할 건데, 요즘에 SP8 이 제품으로 많이 장비들이 나오고 있죠. 이 송신기의 장점이 이 믹싱도 8개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2채널까지 지원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애플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10채널이었지만 이 제품은 12채널까지 제품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실용성이 좋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다이얼 쪽으로 되어 있는 다이얼 스위치가 이 모브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펌프를 물려 가지고 펌프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사운드 같은 거를, 소리 같은 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깔끔하죠? 가격대가 그렇게 비싼 송신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구성은 조금 약하지만 뭐 그런 것만 주의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괜찮은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송신기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송신기, 요금의 부품, 그리고 배터리, 얘는 3셀 제품이에요. 3셀 5000mAh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리어포스 라인, 그리고 설명서. JBM 208인데 이 스케일이 1:14의 제품이에요. 1:14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 제품과 비슷한 모델이 CUP914하고 버블리에서 나온 볼보 160 EC111 제품이 요거랑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슷한 사이즈죠. CUP는 금액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 제품하고는 볼보 160 그 EC111이죠. 그 제품하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부 설명서에는 한번 살펴보면 송신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컨트롤에 대한 채널 할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괜찮네요. CUP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제가 개봉했을 때. XP30의 커넥터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이죠. 전원 스위치가 있고, 배터리에는 5000mAh의 배터리가 3셀 제품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에는 배터리 몸무 방부 조종기에 배터리 차징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배터리 차징 요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충전기를 구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맞는 충전기를 구비하시고 아마 잼버를 구비하셔가지고 충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못하면 초반에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고무로 해서 여기 오일통 위에 부분, 요 부분이 닫혀 있어요. 이걸 먼저 벗겨 난 뒤에 오일통에 막을 열시고 오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46짜리 유압류를 쓰라고 적혀 있죠. 이제 ISO 46을 쓰게 되면 호스 라인도 작고 하기 때문에 동작은 조금 많이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저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46보다 낮은 전보를 가진 유압류를 쓰셔도 됩니다. 뭐 32마 그 이하로 쓰시긴 하는데 전보가 낮아질수록 유압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동작은 더 잘 나오지만 대신 유압이 좀 더 셀 확률은 높아져요. 그런 부분 주의하셔가지고 적당한 유압류를 세팅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서 나와 있는 46짜리 유압류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압류는 여기 이쪽 사이까지 채워주시는 게 베스트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중간보다 조금 더 채우시면 돼요. 너무 많이 채우셔도 좋을 거 없고 그냥 중간보다 조금 더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내려가 보면 유압 스테이션에 바로 유압 압력 게이지가 있고요. 이것을 조정하면 그런 일자 드라이브로 조정할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모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2에서 4 정도를 주시면 되는데 이 압력 게이지가 작동하게끔 동작을 하셔가지고 부하를 주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바늘 자체가. 그랬을 때 2에서 4 사이로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호스가 얇기 때문에 4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맥스로 3, 맥스 3 정도만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쓸 때는 아마 2.5 이하로 쓸 것 같아요. 2에서 2.5 이하를 추천드립니다. 못 봐고 좋은 건 별로 없어요. 맞으면 차라리 조금씩 이제 쓰시면서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목에 쓰시다가 오일이 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게 천천히 이제 본인의 스타일 맞게끔 적용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오일 펌프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드라이빙이 어떻게 되는지, 전후진, 좌우, 스윙 이런 부분, 그리고 메인 붐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죠. 안빼 부분도. 그리고 버킷을 열거나 닫거나 하면 이제 그런 정도의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이 장비에 스펙이 나와 있죠. 길이가 가로 길이가 한번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려나? 자, 폭은 213까지 나와요. 폭 213. 그리고 높임은 221 이쪽에. 그리고 작동 범위 이 정도 된다. 고 보시면 돼요.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영상에 영상 상세 내용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영상도 좋지만 이전에 제가 올렸던 COT 914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영상은 상단에 링크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디테일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BM에서 나온 JBM 208 미페일 920 장비예요. 지금 이제 제가 펀탭을 올려서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CUC 914랑 같은 장비인데 이제 여기에 보면 3번 부분이 빠져 있는 장비고 그리고 블레이드가 없는 그런 장비예요. 그래서 이 장비는 5밸브가 아니고 3밸브의 장비다. 그만큼 가격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반 입문하실 때 적합한 이제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유압을 빼놓은 상태라서 이제 유압 넣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유압을 놓고 난 뒤에 작동하는 영상도 추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어보시면 이렇게 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실 때 주의하셔가지고 천천히 모으셔야 되고요. 유압이 없는 상태에 빼면 쾅 떨어져요. 그러면 파손이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장비는 이렇게 금속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스팸으로 다 가공이 되어 있고 라인블이 2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가지고 건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얇은 라인이라서 모양은 이쁘게 빠졌지만 그만큼 내구성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확실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체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제품에는 유압 호스 라인이 2mm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걸 보는데, 여기 보시면 요 부분에 라인부 있는 걸 봐서 추후에 이런 곳에 어패치 라인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밸브를 반받든지 했을 때 이 부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안배 부분에 이렇게 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다 탭이 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나올 뭐 그런 어패치나 아니면 직접 이제 어떤 걸 만들어서 장착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앞쪽에 보시면 버킷이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에서는 킥이 달려 있잖아요.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구매하지 않은 거는 CUP914에서 이 킥이 상당히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후에 개선이 되는 모델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만들어 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킥은 처음에 옵션으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버킷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볼트를 풀어 가지고 이 버킷을 뺀 뒤에 추가적으로 다른 버킷 이런 버킷을 장착을 할 수가 있겠죠. 결합을 해서. 그리고 순정 대비 추가로 구매한 이 와이버 버킷이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순정부 되게 작은 편인데 이 녀석도 상당히 작죠. 대신 넓이가 넓어서 이렇게 평파마 작업할 때 이제 그럴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버킷 부퍼 이렇게 싹 빨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실린버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LEB죠. LEB도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 부분과 이제 몸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새 제품을 받으시면 이 볼트 같은 것들이 많이 풀려 있을 경우가 높아요. 지금 보면 이런 백밀러 같은 경우에도 기울어져 있죠. 이런 것도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이런 작은 볼트들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이런 볼트들이 느슨하게 풀려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볼트를 다시 한번 조여해 주셔야 되고요. 시간 되실 때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다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봉을 하면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내구성을 높이려면 그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만지시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전면에서 봤을 때 여기 유리죠. 유리가 측면 유리하고 그냥 일반 투명색이에요. 전에 CUP914 같은 경우에는 녹색빛이 맞거든요. 녹색 코팅이 들어간 그린빛이 많은 그런 유리였는데, 지금 이 장비에는 그냥 일반 투명한 이제 그런 유리가 되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리를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건 취향 차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차이가 많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영상에서는 잘 표가 나지 않았는데 앞쪽과 저 측면 쪽에는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바라본 이쪽 유리는 녹색빛이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앞쪽하고 지금 또 영상으로 확실히 보이네요. 앞쪽하고 이 측면 쪽에 이런 유리가 색상이 다르다. 그런데 이쪽으로 보면 이쪽은 또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서 부품이 그렇게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이 제품만 조립을 할 때 뭔가 바뀐 건지 이제 그건 살짝 의문입니다.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장비는 이 측면에 문을 이렇게 살짝 내려서 열 수가 있어요. 그 장비의 일련 번호를
여기 각인을 해놨고요. 이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할게요. 보통 이제 JBM에서는 문쪽 안쪽에 이렇게 각임을 처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내부에 OLED 스크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간략한 정보만 나와줘요. 그리고 내부에 안에 디자인입니다. 뭐 딱히 별 건 없죠. 그냥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기본형이다 보니까 스폰 가드나 이런 것들도 되어 있지 않아요. 위쪽에 스폰 가드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홀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제가 나중에 디자인을 해서 이런 가드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볼 곳은 이런 계부 부분과 이쪽에 이제 발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순정 상태인데도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부분 안에 볼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풀렸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 CUP 장비에서는 이 부분이 이 바비 색상과 같아가지고 은색 마카로 해서 색을 칠해줬었는데 이 208 제품에는 기본 상태에서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이건 참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개봉은 텐션 정도가 어느 정도 텐션이 있는데 보통 새 제품을 실외 흙 같은 데서 놓으실 때는 계보를 새 것보다 약간 느슨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느슨하게 약간 풀으셔서 작동을 하시는 게 훨씬 내구성에서 좋고 실내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상관없어요. 흙이 많이 끼게 되면 이런 계보가 정말 짱짱해지거든요. 짱짱해지면서 잘못하면 기어 부분이 퍼진다든지 계보가 퍼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새 제품을 요 장비가 아니더라도 모든 유압 구착김은 처음에 장비가 이제 박으시면 계보를 조금 느슨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신 게 좋습니다. 또 계속 볼게요. 마찬가지 여기 뭐 이렇게 열리는데요. 이렇게 열리죠. 열렸을 때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고 조명 부품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눌러도 켜지지 않죠. 그리고 여기 보면 통합 기판이 들어가 있고요. 이 통합 기판 말고도 제가 확인했을 때 이 안쪽에 수신기가 별도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수신기에서 나온 뭐 AV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게 이쪽에 같이 다 물려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통합 기판이 하나 달려 있다 보시면 돼요. CUP914에도 동일한 기판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꼽혀 있는 위치가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 면 한번 봤고요. 기본 형태다 보니까 경광등 같은 것들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좀 되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빼어진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돌려볼게요. 스피커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를 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유압유도 놓고 스피커도 하면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용적으로 작동을 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빠져요. 빠지죠.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내부에 포코핀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부풀면서 점원이 인가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CUP914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커넥터가 있으니까 혹시나 바이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것 같으면 가능하다. 얘가 3.3V가 그때 나왔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해요. 3.3V를 여기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밸브거든요. 이렇게 해서 밸브가 하나, 둘, 세 개, 3밸브가 달려있고 여기 소브가 달려있죠. 하나, 둘, 셋. 그래서 3밸브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점원 커넥터 XP30으로 되어있고 이 부분에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꼽힌다.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포크핀이 붙게 되고 여기 이쪽으로 인해서 점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거든요. 로브 베어링이 이 부분에 양쪽에 하나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로브 베어링은 당연히
꼽았을 때 잘 들어가라고 해서 베어링을 받아 놓은 건데, 그죠? 이렇게. 저는 초기에 약간 불량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슬그슬 걸리거든요, 베어링이. CUP9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딱 넣었을 때 그냥 부드럽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안 들어가죠. 자석으로 베는데 안 들어가요. 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본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여기에 있는 베어링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베어링을 이 상태로 계속 쓰게 되면 보통 이제 베어링 구슬이 부하를 먹으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애매해질 것 같아서 우선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이런 볼 베어링이 아닌 올리시부시 같이 베어링이 구슬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쓰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리시부시를 사용했다면 이렇게 거슬리는 경우는 없을 건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빗면을 보여드렸고요. 얘도 마찬가지 A, B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충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LED나 이런 걸 추가하실 분들은 처음에 주문을 하실 때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은 저렴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명 쪽에 보면 유압 스테이션 쪽인데요. 이 부분도 이렇게 캐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열리고 안쪽에 거리를 이렇게 걸어 줄 수가 있죠. 자, 이 상태가 걸려 있는 상태고요. 저 중간 안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소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5kg급 소브가 달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압 스테이션인데 3밸브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만 밸브 서브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 COP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부분에 밸브가 추가로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유압 폰과 그리고 유압 모퍼 그리고 유압 게이지 그 유압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바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영상에 봤었을 때는 저 이쪽에 팬이 하나 있는 걸로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팬이 없어요. 그래서 쿨링팬이 원래 여기 아마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쿨링팬이 달려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 빨간색, 이 부분 중요하죠. 이 빨간색을 반드시 제거를 하시고 오일 넣으셔야 돼요. 이걸 제거를 하시고 이 앞쪽에 있는 유압 마개를 열으셔서 여기다 유압을 주입하시면 되는데, 유압량은 여기 유압 게이지가 있어요. 이쪽에 유압량 체크할 수 있는 여기 눈금도 있네요. 눈금도 있어가지고 여기 사이에 들어오게끔 유압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지금 손으로 만졌을 때 헐렁헐렁 하거든요. 이 부분도 쏘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씩 다 체크를 하시면서 장비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닫을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것들은 제가 이제 유압률 넣고 그리고 점을 넣어서 움직여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송신기에 대표를 넣어줄게요. 여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건전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 안쪽에 보면 JSP 커넥터 같은데 잘 안 보이죠? 자, 이 부분에 커넥터를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뮤포 배터리 같은 것들을 장착할 때 이쪽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점을 한번 먹어볼까요? 송신기. 액정 문제 없고요. 장비보 유압률 넣고
점원을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압류는 먹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주사기 같은 걸 이용하셔야 돼요. 위에 뚜껑을 분해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유압류를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압류는 처음부터 많이 넣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넣고 점원을 놓고 난 뒤에 작동을 하면 유압 들어간 게 어느 정도 실린으로 분배가 되면서 유압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한 뒤에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유압류를 넣고 작동을 한 뒤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또 유압류를 교체해 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암의 내부에 쇳가루나 이런 것들이 이물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하면서 더 많이 흘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후에 한번 갈고 일주일 뒤에 또 오일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순물이 좀 어느 정도 안 나올 때까지 좀 교체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간부만 조금 더 넘게 유압류를 우선 넣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밑에 부분에 유압류를 뺄 수 있는 마개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부분에 볼트를 풀면 이쪽으로 유압류가 빠집니다. 그래서 유압을 빼실 때는 이쪽을 풀어가지고 유압류를 빼실 수가 있어요. 점검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생기 먼저 항상 켜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여시고 점원 버튼. 자, 시작음이 나오죠. 나오고 지금 현재 OLED도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반대편 회전에서 유압 MPa 값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그 부분부터 조정을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유압을 놓고 처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시면 실린버로 유압들이 들어갈 거예요. 자, 됐죠? 유압을 어느 정도 채우셨다고 하면 여기 마개도 막아주시고요. 밀펠 920, JDM 208이나 CUP 914도 마찬가지고 이 모파 소음이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이 모파를 조금 낮출 거고, 지금 이제 순정 상태에서 보면 뻑뻑하죠? 자, 처음에 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뻑뻑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왕복 한 5회 10회 정도, 5에서 10회 정도 해주시면서 작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부터 너무 세게 강하게 채배식으로 움직이시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3A 정도로 해서 작동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 빼죠. 안 빼고 지금 움직일 때 처음에 튀어나가듯이 나가는데 이제 새 장비다 보니까 뻑뻑해요. 오링 같은 것들이 다 뻑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셔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순정 상태에서 거의 4MPa 정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 값을 좀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점압이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삐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들어보시면 움직일 때 삐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배터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압력값 정도만 조정한 뒤에 배터리를 충전하고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압력값은 일자 드라이버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을 벌려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씩만 움직여서 작동값 한번 보시고 벌리고 보시고 벌리면서 이렇게 맞춰 보시면 내려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면서 게이지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2.5 MPa 정도값까지 맞춘 상태고요. 그리고 모파 펌프가 빨리 불기 때문에 소음이 좀 많이 나요. 이제 이런 부분도 모파의 펌프 값을 송신기에서 맞춰줄 겁니다. 이 송신기는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 엠브 포인트 값이 있어요. 여기 가보면 보통 이제 펌프가 한 5번 정도 되는데 지금 5번이 100%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맞춰줄 겁니다. 얼마만큼? 뭐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맞추시면 되는데 전 우선 50% 정도까지 맞춰 볼게요. 많이 조용해요. 그래서 이 유압 펌프의 값은 본인이 원하시는 만큼 소음이나 동작을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이 계보 부분, 굴러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100% 쓰시면 좋지 않아요. 한 60% 정도 이렇게 값을 확 맞추셔가지고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값을 맞추셔가지고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명히 뭐 1, 2, 3, 4번 침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제조사에서는 이런 값들이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일배로 사용했을 때 장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물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해보시면서 이 값들을, 최저값들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작동이 안 될 때까지 값을 매긴 다음에 일씩 올리면서 이렇게 맞추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서브 프림 같은 경우에 뭐 중립이 안 맞다고 하면 이런 서브 프림 값을 줘서 맞추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1번 뭐 버켓, 뭐 암, 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4번이 스윙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 60 정도까지 맞추시는 걸 장비 매구성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8번이나 이런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그냥 스위치로 작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됐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작동을 했을 때 소음도 소음이지만 동작도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세팅이 안 맞기 때문에 약간 소음만 심한 편이고 동작이 그렇게 연결 동작이 완전히 매끄럽진 않아요. 동작은 잘 나오긴 하지만 자기 손에 맞게끔 세팅하려면 뭐 여러 가지 솜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비 내구성에도 분명히 보면 되니까요. 초기에 시간을 투자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모파 펌프 값을 50% 정도 줬는데 더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이제 한 35%까지 내려봤습니다. 35%인 상태고요 현재. 그리고 장비가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포크 값이 장비 들리죠. 그러면 포크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미세하게 조정하려면 송신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충전을 하고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번 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송신기에 세팅을 어느 정도 했고 JBM 208 장비에 세팅도 어느 정도 맞췄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최종적으로 동작에 이런 것들은 섬세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됐고 소음 또한 어느 정도
감안해서 괜찮을 정도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팅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제가 이제 MPA 값은 2.5 정도에 맞췄어요. 그래서 최대 부하를 줘도 많이 안 올라가죠. 이 정도 값에서 맞췄고, 이 정도 압력만 돼도 장비가 가볍기 때문에 충분한 힘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모파 펌프의 속도 또한 어느 정도 제약을 했기 때문에 소음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송신기에서 이제 정밀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이제 붐의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게 맥스위치예요. 이 맥스위치가 이렇게 내렸을 때 한 번에 쾅 찍는 이제 그렇게 처음에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 천천히 바이오를 벌려가지고 세팅을 무지개끔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 정도 값이 스탠다드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속도 영상 보시면서 이 정도 속도에 맞추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 정도 속도에 이제 저는 이제 충분한 컨트롤 같은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당겨서 세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는 이제 그런 동작이죠. 자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요. 3축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자 약간 올려서도 한번 해볼게요. 잘 되죠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정밀하게 하려면 이번에 제가 제작한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을 해서 또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좋은 동작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동작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유압류가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동작이 잘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이 정도 동작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작을 받고 LED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면에 캐빈 쪽에 LED가 들어오죠. 그리고 캐빈 하반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배 부분에 또 이렇게 두 발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달려 있죠. 근데 이제 CUP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요 밑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달려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달린 게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물론 산반부에 CUP가 여기 단 이유가 있겠지만 표현적으로 이쪽에 많이 다니까 저는 여기 좀 더 이쁜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더 돌려보고 뒤에 미등도 이렇게 네 군데 잘 보여져. 이제 이 부분은 봐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펌프 값을 본다고 맛본 건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라이트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스피커는 붙이지 않았어요. 스피커 붙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스피커는 영상 마지막 부분쯤에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스피커에 붙일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세팅은 다 배웠다 보시면 됩니다. 송신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신기에 보시면 우선은 CUP914하고 다르게 좀 더 여유롭게 세팅이 가능하고요. 라이트 부분에 이쪽 부분이 한 번 누를 때마다 라이트가 한 단계씩 켜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장비에는 이 VRA하고 VRB 이 바이올식 스위치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펌프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CUP 장비에서는 이 펌프 값을 조정을 못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장비가 믹싱이 걸려 있고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조금 시끄럽다 싶으시면 이 바이오를 벌리셔 가지고 세팅을 어느 정도 맞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조금 맞춰 볼게요. 제가 안 움직이죠. 그리고 약간 올려보니까 더 조용하게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믹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믹싱은 기본적으로 한참을 움직일 때는 제가 지정했던 35의 펌프 값을 움직이지만
동시에 두 가지 동작을 하게 되면 그 믹싱이 걸리기 때문에 펌프가 훨씬 더 빠르게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믹싱을 쓰지 않고 매뉴얼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현재 이 제품에는 믹싱을 거는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SWA 버튼을 내려주시면 지금 현재 믹싱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믹싱이 안 걸려 있어요. 버튼을 눌러도 작동하지 않죠? 그때는 매뉴얼로 이렇게 펌프 값을 돌려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좀 더 동작을 일정한 유량을 보내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으로는 계속 상시로 펌프가 돌기 때문에 조금 더 시끄럽고, 그리고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갈겠죠. 이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는 분에 그게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조금 더 디테일한 동작을 연습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매뉴얼로 펌프 값을 조정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편하게 사용하겠다? 그럼 이제 그냥 믹싱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비의 믹싱과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제품에는 사운드를 제가 추가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운드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SWC 버튼에 이렇게 할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작을 해보면 사운드가 나죠. 근데 여기서 이 제품의 장점은 또 하나, 이 모브가 바이올이죠. 이걸로 소리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CUK에서는 이 조절을 하면 버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운드도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냥 쓰면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해서 야외에는 상관없지만 실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소리를 좀 작게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좋은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똑같죠. 이렇게 붐, 기본적인 동작 맞춰서 볼게요. 그리고 버킷, 좌우 스윙이 서버 모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조용해요. 상당히 조용하고 정교하게 작동이 됩니다. 다만 이제 내구성은 일반 브러시리스 모파보다는 안 좋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은 단점이긴 하지만 서버 모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움직이시고 나중에 이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교환도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장단점은 분명한 거니까요. 이 정도 작은 장비에 충분한 토크와 기능을 제공할 거라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요. 사운드는 또 SWC를 내리면 이렇게 빵 소리가 나고, 다시 한번 완전히 올렸을 때 시동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 초점 좀 맞추고, 자, 이쪽에 NBL 셋에 가시면 몇 가지의 세팅이 있는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에 들어왔을 때 메이플 커브죠. 이 부분에서 채널 1번부터 1번, 2번, 4번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 EXP 값을 제가 지금 마이너스 100으로 했거든요. 이걸 기본은 0으로 냈어요. 이거 보시면 오른쪽에는 그래프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1번 채널은 버켓이에요. 버켓이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 마이너스 값으로 높아질 때 급격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살짝만 움직여도 많은 값을 움직여지기 때문에 조정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EXP 값을 다 마이너스 100으로 좀 맞춰줬고요. 그리고 3번은 없어요. 그리고 4번이 스윙이다 보니까 스윙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것도 건드리실 분은 건드리셔도 돼요. 그래서 나는 스윙을 조금 더 늦게 반응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EXP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가면 급격하게 바뀌니까 플러스 값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 플러스 값으로 가서 제가 60 정도 가볼게요. 그러면 살짝 움직여서 쓸 때 최대한 늦게끔 반응하게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세 번째 값에 가보시면 이 부분은 이 안배 부분이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 안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세팅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A, B, C, B, E, F, G 이렇게 해서 마이어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숫자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팅은 제가 만든 세팅이니까요. 이 수치를 참조하셔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개인마다의 세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움직여 보시면서 이 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좀 더 깔끔하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끝났어요. 자, 끝났고 마지막 메뉴에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엔드포인트 값만 이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기본은 다 150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1번 채널이 버켓인데 70에 70에 맞췄고, 자, 2번 채널이 붐이에요. 붐인데 이 높이 하이하고 로우가 값이 달라요. 이거는 직접 동작을 해보면서 본인 손에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동작했을 때의 값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맞추시면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3번 부분은 암 부분인데 암은 빠른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값을 좀 높여놨고요. 그리고 4번은 자 스윙이죠. 스윙인데 아까 제가 값을 낮추지 않았어요. 이 값도 맞춰 놓을게요. 이런 전봉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은 빨라서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맞춰놔도 충분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맞춰도 될 것 같아요. 60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60까지 맞추고 괜찮죠? 자, 60까지 맞췄습니다. 속도 보시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괜찮은 속도고요. 부하를 주지 않는 그 정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더 내려가 보면 1, 2, 3, 4번이 제일 중요했고 5번이 펌프 값인데 펌프에 비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6번, 7번은 계보예요. 이렇게 해서 계보. 계보고 본인이 맞게끔 한 50에서 70 정도 사이로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8번하고 뭐 10번, 11번, 12번 사운드가 2채물 정도 먹을 것이고 LEB가 또 한 채물 먹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100%로 맞추셔도 무관합니다. 이제 이게 세팅의 기본이니까요.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연속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파지법은 손가락 두 개를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이제 조작하실 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추후에 이제 필프, 롤테이프를 사용한다든가 이제 그랬을 때 두 손가락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손가락으로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한 손가락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막 핑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조정하다가 이렇게 탕탁 핑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조정하시면 서브에 무리가 가고 안 좋습니다. 장비에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동작하시는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속 동작이죠. 이런 식으로 연속 동작을 연습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장비의 길들이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오일을 쭉 한번 빼주시고 오일 새 걸로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일은 이제 ISO 람보 46을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아마 인터넷에서 10,000원대 정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거 한 통 사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신기의 세팅과 장비의 세팅을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 장비에 대한 스피커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스피커를 어느 정도 붙이고 완벽하게는 다 붙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붙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렌치 2.0짜리예요. 2.0 복수 렌치죠. 이 렌치가 여기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맞으니까 이렇게 쪼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에 킥이나 버켓을 바꿀 때는 이 부분에 볼트를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제가 교체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빼고, 그리고 여기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제거해 줍니다.
제거해주면 핀셋으로 움직여보면 제거를 하고 이렇게 반대편에서 눌러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튀어나오죠? 이걸 쭉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반대편을 눌러주시고 앞쪽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포켓이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 해서 왔다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결합을 했고 조립은 역순이에요. 그리고 버켓은 순정 버켓이 이렇게 작은데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와이버 버켓 이걸 장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멀빔은 확실히 멀죠. 멀빔은 멀은데 멀빔은 100 정도, 120 정도 될 것 같고 안에 깊이는 확연하게 작아요. 이렇게 보면 되게 작죠. 그래서 정리 작업하는 정도, 평타나 이제 그런 작업할 때 괜찮은 버켓 같아요. 이걸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 장착 베임은 요 볼트로 풀어줍니다. 얘가 기본적으로 하나가 달려있다는 거는 여기에 달리면 퀵이 이렇게 걸리고 뒤에 부분이 이렇게 걸리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켓이 한쪽만 이렇게 고정이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이 뿌죠. 자, 잠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버켓이. 추가로 구매한 이 와이브 버켓의 폭이 넓어서 장착을 했을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조사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은 다시 기본 순정 버켓을 장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립하는 과정은 역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한번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버켓을 위치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핀을 꼽아 주시면 되겠죠. 핀을 다시 이렇게 꼽아 주시면 돼요. 꼽아주고 여기 이제 볼트를 조여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도 이렇게 조립이 되니까 이 부분도 와샤하고 이런 걸 잘 넣으셔가지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조립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보여드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스피커를 간략하게 좀 몇 가지 붙여줬고요. 미펠 그리고 블록 쉐이퍼를 하나 넣어준 상태입니다. 이렇게 받치겠죠. 그리고 뭐 이런 쪽에 스피커 후면 웨이프 부분에도 이 920 컴팩이라는 스피커를 이렇게 붙여줬고요. 전체적인 마감 상태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대부 폭포 충분히 넓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920 이렇게 스피커를 붙여줬어요. JBM에서 나온 JBM 208 리펠 920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간략한 장동 영상은 제가 영상 후반에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JBM 920은 초보 입문용 장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비와 버블리에서 나온 EC111 장비하고 이렇게 경쟁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장비의 장단점은 분명히 차이가 나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 채널 영상에 볼보 160 버블리사의 이112 장비도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BM 920 어떠셨나요?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가격대도 만족스럽고요. 이런 장비로 이제 입문용으로 사용하셔가지고 세팅만 잘 잡으시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한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JBM 208 장비에 제가 이번에 제작한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을 했어요. 장착을 해가지고 작동하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깨끗하게 잘 나오죠. 네. 평판화 작업이 되게 마이너가 높은 작업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스무스하게 작동을 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끌고 오죠. 어느 정도 호공에서도 동작이 그렇게 빠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서 컨트롤이 가능한 이제 그런 장비입니다. 제가 스픽으로 하고 있지만 AP8 조종기로 뭐 충분히 다 가능한 동작들이고요. 이제 이렇게 스픽으로 하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같이 밀었을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같이 밀어가죠.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버켓을 붙인 상태로 이렇게 미는 동작 자체가 되게 마이너가 힘든 동작인데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동작이거든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레이비빙 같은 거 작업할 때 이렇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JBM 208 장비가 동작이 그만큼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순정 상태로 말이죠. 그래서 조종기가 고가의 조종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나오게 되는데요. 굳이 비싼 송신기를 바꿀 필요도 없이 그냥 기본 상태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가 될 듯 하네요. 이렇게 해서 작동 깔끔하게 잘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스윙도 조용하게 잘 돌아가죠. 스윙 1, 2비도 깔끔하게 잘 돌아요. 그런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궤부부 한쪽씩 잘 돌아가죠. 정면에서도 자, 이렇게 해서 JBM 208 실사용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분히 좀 사용을 해보고 이제 사용기 같은 거 그리고 팁 같은 거 남길 영상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계속 시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이샤였습니다.